갓신동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재상 영국회는 50이 다 되어 갓신동을 얻었다. 영개소문의 아명인 갓신동은 갓 50살에 얻은 아이라는 뜻이다. 뒤늦게 아들을 얻은 영국회는 늘 그 아이를 가까이 두고 애지중지했다. 갓신동은 어려서부터 용모가 출중하고 재주가 뛰어났다. 아이가 7살 되던 해에 집 앞에서 놀고 있는데 한 도승이 지나가다 한탄했다. 참으로 아깝구나. 아까워. 도승의 뜬금없는 말에 놀란 하인들이 주인에게 그 말을 전했고 영국회가 도승을 불러 까닭을 물었다. 아이가 크면 장차 세상을 움직일 큰 인물이 될 것이요. 하지만 타고난 수명이 짧으니 그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요. 그 소리를 들은 영국회는 더욱 몸이 달았다. 그렇다면 횡액을 막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승이 잠시 주저하다 말했다. 아이를 살릴 방도는 이 아이를 집안에서 내쫓는 것뿐이요. 그러면 횡액을 면할 수 있소. 영국회는 도승의 말에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어린 아들의 장례를 위해 하인들에게 갓신동을 먼 변방에다 버리라고 명했다. 그러면서도 훗날 알아볼 수 있게끔 아이의 등에다 갓신동이라는 세 글자를 새겨 넣었다. 갓신동이 버려진 곳은 강원도 원주의 학성동이라는 곳이었다. 그 동네에 류씨 성을 가진 원로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마을 앞 냇가에서 황룡이 승천하는 꿈을 꾸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이튿날 새벽 개울에 나가보니 잘생긴 사내 아이가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원로는 그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등에 새긴 대로 갓신동이라 부르며 키웠다. 갓신동은 자라날수록 외모가 준수하고 체격도 남달랐다. 하지만 근본 모를 아이라는 이유로 집안에서는 따돌림이 심했고 류씨는 공연한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 신분도 올려주지 않은 채 글자만 몇 자 가르쳐 종으로 부렸다. 하루는 갓신동이 산에서 땔감을 하고 있는데 문득 청아한 연주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에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웬 노인이 퉁소를 불고 있었다. 노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갓신동을 보고 말했다. 너는 갓신동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학문을 닦지 않으면 장차 어찌 큰 인물이 되겠느냐? 노인은 처음 보는 갓신동에게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갓신동은 그 충고를 경청하여 새겨들었다. 노인이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다시 오거라. 그러고는 어디론가 휙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갓신동은 이마를 치며 정신을 바짝 차렸다. 나무하러 와서 엉뚱한데 정신이 팔렸구나. 주인 어르신한테 꾸지람 들으면 어쩌지? 부랴부랴 지게를 놓아둔 산 아래로 내려간 갓신동은 깜짝 놀랐다. 누가 해놓았는지 지게에 나무찜이 한가득 쌓여 있었던 것이다. 그날부터 갓신동은 땔감을 하러 갈 때마다 그 노인을 만났고 노인에게 검술과 병법, 천문과 지리 등을 배웠다. 그런 다음 해걸음에는 어김없이 꽉 찬 나무짐을 들고 돌아왔다. 류씨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 있었다. 모두 미모가 출중했는데 그중 셋째 영희가 가장 영특하고 예뻤다. 어느 봄날 류씨가 갓신동을 불러 말했다. 내가 아가씨들을 모시고
꽃 구경이나 하고 오거라. 예, 어르신. 갓신동은 다른 하인 한 명과 함께 가마를 들고 먼저 큰딸의 방문 앞으로 갔다. 아가씨, 가마 대령했습니다. 그러자 큰딸은 버선발로 마루 끝에 서서 말했다. 맨 땅을 버선발로 어떻게 디디니? 내가 좀 엎드리거라. 그녀는 갓신동의 등을 밟고 가마에 올라탔다. 둘째 딸을 태울 때도 마찬가지였다. 갓신동은 적잖이 굴욕감을 느꼈지만 류씨의 은혜를 생각해서 가까스로 참았다. 그런데 셋째 딸 영희만은 달랐다. 아가씨, 꽃놀이 갈 가마를 대령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갓신동은 뜰 앞에 납작 엎드렸다. 그런데 방문을 나선 영희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갓신동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갓신동이 말했다. 소위 내 등짝이야 아가씨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이 등으로 장작을 전할라 아가씨들의 방을 덮였고 쌀 까마니를 저다가 아가씨들의 배를 불리고 있습죠. 그러니 아가씨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말도 안 돼. 어찌 사람의 등을 발로 밟아? 영희는 얼른 땅바닥으로 내려와 갓신동을 일으켜 세웠다. 갓신동은 영희의 어여쁜 얼굴과 배곡 같은 살결, 봄풀처럼 살랑거리는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영희도 매사에 비범한 갓신동을 바라보며 남몰래 한숨을 내쉬었다. 너 같은 아이가 어째서 남의 집 종살이나 하고 있는 거니? 시간이 흐르면서 갓신동은 마음속 깊이 영희를 흠모하게 되었고 영희도 갓신동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 하루는 갓신동이 영희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무슨 연유에선지 날 버린 부모님이 훗날 날 다시 찾으려고 한 것 같아. 그러려고 등에다 이름을 새겨놓은 것 아니겠어? 그러니 나중에 우리 부모님을 만나면 나와 혼인해 주겠어? 물론이야. 영희가 부드럽게 속삭이고 나서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진정한 사내가 되는 거야. 그러니 장차 내 포부가 뭔지 말해봐. 영희의 말에 갓신동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달땅이 수시로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린 방어하기만 급할 뿐 쳐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난 언젠가 달달로 쳐들어가 녀석들의 콧대를 짓눌러버리고 싶어. 달달이란 당나라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갓신동은 자신이 산에서 신선에게 검술과 병법, 천문 등을 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영희가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다. 적을 치려면 먼저 그 나라를 잘 알아야 해. 내가 달달국에 들어가서 그곳 산천을 두루 살피고 그 나라 사정을 파악해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그럼 아마도 갓신동 널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도 크게 달라질 거야. 흔쾌히 동의한 갓신동은 그날 밤 류씨의 집을 떠났다. 그리고 영희가 준 금반지와 은그릇을 팔아 노잣돈으로 마련한 다음 달달국으로 건너갔다. 달달국에 도착한 갓신동은 먼저 자기 이름을 돌쇠로 바꾸고 달달의 말과 풍속도 익혔다. 그런 다음 얼마 후에는 달달 왕족 집안의 종이 되었고 외모와 행동 거지가 올고다 금세 왕의 눈에 띄게 되었다. 그런데 왕의 제2공자는 사람 보는 눈이 예리하여
가신동의 속내를 꿰뚫어 보았다. 부왕, 돌쇠는 인물됨이 비범하지만 달달 사람이 아닙니다. 아예 죽여서 후환을 없애야 합니다. 왕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지만 제2공자는 가신동을 가둬놓고 굶겨 죽이려 했다. 가신동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알아챘지만 별다른 계책이 없어 답답할 뿐이었다. 그가 갇힌 감옥에는 새 매를 가둬놓은 세 장이 놓여 있었다. 가신동은 달다랑 부자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몰래 세 장을 열고 새 매들을 모두 날려보냈다. 그러자 때마침 궁궐에 남아있던 공주가 이 사실을 알고 캐물었다. 넌 어째서 새 매들을 모두 풀어준 거야? 가신동이 대답했다. 갇힌 내 신세가 답답하다 보니 매도 갇혀있는 게 답답할 것 같아서 그랬다. 그래도 부왕이 아끼던 매인데? 날 가둔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똑같이 갇힌 자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새들이 날 얼마나 원망하겠어. 그 말을 들은 공주는 한편으로 측은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물었다. 오라버니가 그러는데 넌 우리 달달국에 해를 끼칠 사람이더라군. 넌 왜 그래? 가신동이 말했다. 만약 내가 달달을 망하게 하려고 하늘이 낸 사람이라면 너희 오라버니가 죽이려고 해도 난 죽지 않을 거야. 아니, 설령 날 죽인다 해도 계속해서 나 같은 사람이 생겨나겠지?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머지않아 죽게 될 몸이 무슨 수로 달달을 망하게 하겠니? 공주인 내가 날 풀어준다면 몰라도 그러면 난 저 새매처럼 훨훨 세상 천지를 날아다니면서 부처님께 공주인 널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공주는 더욱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부왕과 오라버니가 사냥에서 돌아오시면 너의 무고함을 알려서 풀어주라고 할게. 가신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천한 목숨 하나 죽어 없어진다고 뭐 그리 대수일까? 너무 애쓰지 마. 아마 부처님이라면 자비를 베풀 때 누군가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은 공주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얼마 후 공주는 홀로 불당에 들어가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리고 감옥의 열쇠 꾸러미를 철장 안에 밀어넣어 주었다. 가신동은 공주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나서 전심전력으로 성문을 빠져나갔고 그 후 무사히 국경을 넘어 고구려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가신동은 개소문과 같은 표현이다. 개는 갓으로 발음하고 소문은 쉰으로 발음했다. 영국해는 영개소문의 아버지인 연태조요, 달달국 왕은 당고조, 제2공자는 그의 셋째 아들인 당태종이다. 영개소문은 당시 고구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패권 전쟁의 핵심 인물이었다. 대신과 호족들을 장악하고 고구려의 900년 전통인 호족 공화제를 타파했으며 당태종을 무찌르고 중국 대륙 침략을 시도했던 전무후무한 영웅이었다.